지금부터 지능형 문서 처리 및 프로세스 마이닝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인 아비사의 타임라인의 제품에 대한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데모 시나리오에서는 보험 청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먼저 타임라인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타임라인에서 보험 청구 프로세스 데모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미리 준비한 보험 청구 프로세스 데이터를 타임라인에 적재합니다. 적재하는 방법은 해당 파일을 여기에 드래그하여 드롭을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타임라인 내에서 프로세스 분석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프로세스와 관련된 데이터 컬럼을 타임라인에서 요구하는 필드로 매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3개의 필드는 반드시 매핑이 요구되는 필수 필드입니다. 먼저 프로세스 내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를 드래그하여 데이터 셋의 컬럼으로 매핑합니다. 두 번째 매핑이 요구되는 타임라인 아이디는 보험사의 워크플로우를 따라 보험 청구 데이터를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본 시나리오에서 매핑해야 할 타임라인 아이디는 청구 번호 또는 청구 아이디가 됩니다. 마지막인 세 번째로 필요한 매핑 필드는 이벤트 이름입니다. 이벤트 이름은 특정 시점에 해당 청구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그 외 나머지 추가 속성 컬럼들은 분석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는 이들 컬럼을 활용해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상세 분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 데모에서 보는 수동 매핑 작업은 보통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운영 단계에서 데이터 적재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레코드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서는 이들 데이터의 공통된 타임라인 아이디를 가져야 합니다. 이 외의 모든 필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타임라인 아이디만 일치하면 타임라인 도구가 여러 개의 수집된 데이터를 적합한 시간대에 자동으로 삽입해줍니다. 매핑이 완료되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데이터를 매핑해서 정의한 형태로 타임라인 워크스페이스로 적재합니다. 앞서 적재된 데이터처럼 잘 정리된 데이터 파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데이터 적재 후 타임라인 도구에 내재된 ETL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ETL 기능은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준비하는 전처리 과정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정제하고 싶은 데이터 파일을 로드한 후 필요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이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ETL을 이용한 모든 데이터 변환 작업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직접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스크립트 작성이나 코딩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타임라인에서 제공하는 문자열 변환, 날짜 변환, 데이터 정제 및 삭제, 새로운 필드 생성, 테이블 간 조인 등과 같은 다양한 함수 목록이 표시되며 그중 원하는 함수를 선택하여 작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파생 컬럼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목록에서 이 기능을 클릭하여 화면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필요한 오퍼레이션 또는 값을 입력하세요. 해당 함수가 실행되면 이 데이터 셋의 가장 우측에 입력한 이름의 칼럼이 새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지식이 많지 않은 사용자도 이 도구를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IT 부서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데이터 파일 변경을 요청할 필요 없이 직접 데이터 변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 청구 프로세스 분석을 위해 다시 분석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처음 시작하는 프로세스 분석은 프로세스 뷰 페이지입니다. 프로세스 뷰 페이지에서는 주 경로 프로세스에 대한 이벤트 흐름을 보여주며 상단의 변형 프로세스 수를 보여줍니다. 실제 이 프로세스에는 87개의 변형 프로세스가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프로세스 유형이 내부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 놀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프로세스 뷰 하단에 있는 탑1은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며, 왼쪽 하단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클릭하면 선택한 변형 프로세스에 대응되는 매트릭 및 차트 값이 우측 대시보드에 동시에 표시되어 해당 프로세스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 대시보드 내용은 추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 경로 뷰에는 마일스톤 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는 관심 있는 분석 항목을 기반으로 맞춤형 스키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 뷰에서 특정 이벤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경우 해당 이벤트를 클릭하면 타임라인 볼륨, 각 단계 사이에서 시간이 어떻게 경과하는지와 같은 지표를 통해 몇 가지 주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흐름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원 하나하나는 개별 청구권 또는 청구권 그룹을 나타내며, 이들이 속도를 내거나 지연되거나 특정 지점에서 몰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처리 속도와 프로세스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목 지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의 변화는 데이터의 처리 지연 정도를 표현합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특정 부분을 더 깊이 분석하고자 할 경우 타임라인 도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패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타임라인 도구는 약 25개 이상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데, 내비게이션 패널에 나타나는 기능의 일부 도구는 옆에 표시되는 몇 가지 도구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서 적재된 약 3만여 개의 타임라인에 대해 프로세스 경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비게이션 패널에서 패스 어널리시스 기능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는 패스 어널리시스의 패스에서는 모든 상이한 프로세스 실행 패턴 및 행동에 대한 빈도 분포를 서명적으로 보여줍니다. 좌측 첫 번째로 표시되는 이 부분은 현재 가장 많이 실행되는 주 경로 프로세스로서 이와 관련된 각 이벤트 처리 순서의 그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경로 프로세스에서 1700사건의 청구 처리가 특정한 단계의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면 점점 더 복잡하고 예외적인 실행 패턴, 즉 특정 단계를 건너뛰거나 이전 단계로 돌아가 반복하는 행동, 특정 구간에서 핀볼처럼 여러 단계를 오가는 패턴 등으로 구성된 프로세스 변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분석에서는 다양한 변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단계를 생략하거나 처리 순서를 어긴 부분과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위험 지표들을 기준으로 각 변형 프로세스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청구권이 주 경로 프로세스에서는 17일이 소요된 반면 오른쪽의 이 변형에서는 2주가 더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형적 경로 분석 대신 스키마를 선택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세스 내의 분기 및 반복 구조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즉,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했을 때와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했을 때 실제로 드는 비용 변화가 궁금할 수 있는데, 타임라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경로에서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이를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를 위해 비용이 높은 프로세스 변형을 선택하고 필터를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 분석 도구 내에서 보이는 모든 지표들은 너무 비용이 높다고 판단한 2196건의 클레임에 대해 분석 범위가 설정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세부 정보, 즉 가장 세밀한 수준에서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임라인 뷰 분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클레임은 고유한 수평 라인으로 표시된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표시되는데, 각각의 아이콘들은 그동안 발생한 각 단계들을 나타내며 아이콘 간 간격은 상대적 처리 시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클레임 번호 X와 관련된 모든 상호 연관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클레임을 접수한 시점,
프로세스 중 어디에서 그것을 담당자에게 할당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비용이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분석 관점을 보셨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하이레벨 스키마, 두 번째, 다양한 변형이 포함된 경로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타임라인 뷰입니다. 이제 필터를 설정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초 경로 분석에서 필터를 설정하여 고비용 청구권을 표시했을 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브레이크다운 뷰로 이동하여 원인 상관관계를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개선하려고 한다면, 또는 이러한 높은 비용 패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속성값을 활용합니다. 본 데모에서는 이러한 고비용 청구권을 시도별로 미리 브레이크다운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고비용이 발생한 필터링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구, 인천, 부산, 서울, 경기, 울산 지역에서 비교적 청구 처리 건에 대한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면 청구 처리 비용이 높은 대구광역시와 상대적으로 청구 처리 비용이 낮은 충청북도를 별도로 필터링하여 타임라인, 경로 분석 등을 비교하여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죠. 이제 고비용 청구권 분석 기준을 시도에서 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기준으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놀라운 사실은 고액 청구권들의 약 41%가 홍길동이라는 단 한 명의 에이전트에게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타임라인은 추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에이전트와 면담을 통해 그가 최근 어떤 업무를 진행해왔는지, 조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유형의 청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 문제 유형과 IT 기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홍길동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는지 더 알고 싶은 경우 전체 데이터셋 중 홍길동 부분만 필터링한 후 타임라인 분석 모듈을 통해 프로세스에서 비용 증가 요인을 확인하거나 내비게이션 패널의 다양한 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분석을 하면 그 원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처리 건수가 높지 않은 오신환 에이전트를 필터로 설정한 후 경로 분석과 타임라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서 그와 홍길동 에이전트와의 업무 처리 경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견과 원인 분석은 이제 건초 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일이 아니라 타임라인 도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가 개선 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합니다. 다음 데모를 위해 먼저 설정된 모든 필터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심층 분석 유형들을 다루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화면 우측에 있는 매트릭 패널로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기능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매트릭에서는 이벤트 목록과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의 처리 기간, 인접한 이벤트 간의 시간 차이, 비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이벤트 목록은 워크플로우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 유형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매트릭이나 히스토그램 뷰 중 어느 것이든
더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 팝업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처리 기간을 클릭하면 모든 청구건들이 처리되기까지 걸린 시간과 관련된 히스토그램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최소 처리 시간, 평균 처리 시간, 최대 처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슬라이더를 조절하면서 특정 시간 기준 이상 또는 이하로 처리된 청구건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슬라이드 바를 35일로 설정하면 35일 이상의 청구건이 전체의 10%임을 쉽게 알 수 있죠. 현재 필터가 적용된 데이터셋에서는 35일 이상 걸린 청구건이 전체의 10%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은 수준까지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토그램 내에서 데이터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 데이터를 손해 사정사별 청구건 처리 시간을 분석하여 그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처리기간 관련 히스토그램이 각 손해사정사별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각 손해사정사의 처리 시간은 비교적 일관된 분포를 보이지만 오태성, 이주희, 김형준 손해사정사의 처리 시간 분포가 확실히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전체 손해사정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3일인 반면 오태성의 경우 평균 3개월 13일, 이주희인 경우 약 19일, 김형준의 경우 약 18일이 소요됨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주희, 김형준 사정사의 경우 처리기간 패턴은 복잡한 반면 처리기간은 평균 이하이므로 이 두 사람은 처리기간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복잡한 패턴이 있는지는 다른 타임라인 분석 기능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평균 처리 기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는 오태성 손해사정사에 대해 그 이유를 찾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필터링한 후 이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타임라인 분석을 하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최근에 어떤 업무를 담당해왔는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 매트릭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비게이션 판넬로 가서 이번에는 병목 현상 분석을 하겠습니다. 병목 현상 분석을 하기 전 병목 현상 데모를 위해 이전에 적용하였던 필터를 삭제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처리 기간은 매우 관심 있는 지표이고 시간 흐름에 따라 처리 속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병목 분석은 시간이 실제로 어디에 많이 소요되고 있는지를 훨씬 더 세분화된 수준, 거의 태스크나 프로세스 세그먼트 단위로 나눠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개선할 때 각 처리 단계 중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목 현상 분석은 바로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합니다. 즉, 특정 이벤트에서 다음 이벤트로 이동하는데 타임라인 건수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중요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전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타임라인당 발생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해당 단계나 세그먼트를 실행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각 단계에서 소요된 총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전체 청구 처리 시간 중에서 이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분석이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병목 분석 뷰에서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총 소요 시간 비율 기준으로 정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프로세스 단계들을 순위별로 정렬한 리스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점에서 때로 우리는 보다 많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검토 준비에서 청구 접수까지 평균 43시간이 걸린다면
이것이 과연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 작업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해당 단계를 자동화하는 등과 같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현재 43시간이 걸리는 전환 시간을 내부에서 설정한 목표 시간인 평균 34시간으로 가정하고 이를 여기 뉴 타임 필드에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타임라인 도구는 가정 기반 분석을 자동으로 시행하는데 이 개선을 해당 프로세스 단계에 적용하면 무려 17만 3천 시간 이상의 시간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목 분석을 시간 매트릭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프로세스 내 각 단계별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병목 현상 분석 항목 중의 하나인 이벤트 비용을 선택합니다. 비용 정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앞에서 본 경로 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매트릭 히스토그램에서도 비용 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지금은 병목 분석에서 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 비용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요? 입니다. 비용 관련해서 최초 준비한 데이터셋에 비용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이를 계산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 도구는 각 이벤트별 비용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단순 또는 상세하게 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각 이벤트 실행 관련 비용 칼럼이 없다면 설정란의 비용 구성 화면에서 원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한 비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고정 비용을 선택하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입력된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즉, 어떤 이벤트를 수행할 때마다 여기서 설정한 비용 X가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비용 계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 처음에는 추정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역할로 수행하면 X의 비용이 들고 다른 역할로 수행하면 Y의 비용이 소요되는 역할별로 비용이 달라지는 관계형 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 값을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고정 비용 적용 이외 시간 기준 비용 계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이벤트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시간당 비용을 입력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사실상 초기 탐색을 위해 필요한 기본 분석에 대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즉, 데이터를 처음 업로드하면 타임라인 도구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이들 데이터를 타임라인 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필터 조건 변경 등을 통한 반복된 탐색으로 인사이트를 얻는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은 데모에서 보여드린 기능 이외에 어그리게이션, 다양한 차트 생성 등 추가적으로 매우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타임라인에 좀 더 익숙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패널에서 병렬 비교 분석을 선택한 다음 최적화 적용 전과 업무 프로세스의 일부 변경 또는 RPA 적용 등의 최적화를 통한 전후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는 최적화 과정을 수행한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추적하고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적화 이후 설정한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상했던 결과를 실제로 얻고 있는지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런 최적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보험 청구 프로세스 데이터가 올 타임라인 데이터셋으로 기본 저장되어 있고 이 데이터셋이 모든 분석에 사용되는 커런트로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조정하여 최소기간 10.5일, 최대기간 24.5일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이 기간의 데이터를 필터링한 다음 이를 최적화된 데이터셋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 데이터셋을 보면 방금 언급한 두 개의 데이터셋이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죠. 병렬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왼쪽에는 최적화된 지표, 우측에는 구현 전의 기준선에 해당하는 일련의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세스에
어떤 최적화 단계를 거친 후 실제 운영에 들어갈 때 그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데모에서 보면 처리 시간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청구권 처리 비용 또한 많이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정말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전후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영진은 이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방금 시도한 이 방식, 즉 그것이 자동화든 아니면 다른 접근이든 간에 이를 해당 조직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이를 조직 전체로 확산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 또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 개선 노력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보고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실제 실행 프로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전체 타임라인 뷰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심층 분석 도구 몇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측 상단에 위치한 필터링 도구의 쿼리 모듈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복잡한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의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보장 범위 확인을 거치지 않고 렌터카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청구권이 거부된 경우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 렌터카 반납이 이루어진 건에 대한 쿼리 블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쿼리 블록 하단의 Add 이벤트를 클릭하면 빈 이벤트 박스가 나타난 후 바로 박스에 입력할 이벤트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장 범위 이벤트를 선택한 후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렌터카 제공, 청구 거부, 렌터카 반납 이벤트를 본 시나리오의 쿼리 블럭에 추가하겠습니다. 쿼리 블록 내 이벤트 추가가 완료되면 각 이벤트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앞의 시나리오에서는 보장 범위 확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렌터카 제공 이벤트는 한 번 이상 발생하고 청구 거부 이벤트가 발생했으며 렌터카 반납은 청구 거부 이벤트 발생 시점부터 4일이 경과한 후에 반납된 것으로 설정 후 찾기 버튼을 눌러서 쿼리 블록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쿼리 결과 전체 청구권 중 보장 범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렌터카를 제공하였고 이후 청구 거부가 발생하여 4일 이후에 렌터카가 반납된 경우가 44건이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증대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시 쿼리 블록에서 차원이나 속성 값을 추가하여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쿼리 블록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말로 설명하듯이 직관적으로 쿼리를 쉽게 생성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특히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비게이션 패널에서 프로토콜 분석을 선택합니다. 프로토콜 분석은 쿼리 블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논리적인 관점에서 접근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기대사항, SLA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 이후 다음 몇 가지 단계를 정해진 순서와 시간 내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규칙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당연히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되거나 고객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차량 손실 구제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험사는 모든 사고 차량에 대해 손실 구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전손 확인 완료와 구제 완료 과정을 목표한 기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손 확인 완료와 구제 절차 완료 이벤트 사이의 평균 처리 기간은
내비게이션 패널의 타임레인지 뷰에서 전손 확인 완료와 구제 절차 완료 이벤트를 선택하여 이 두 개의 이벤트의 처리 중앙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개의 이벤트 사이의 시간 차이는 약 10일이 소요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시뮬레이션에서의 시간차 목표치를 10일 이내 완료하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든 프로토콜 결과는 쿼리 블럭 결과의 반대 내용입니다. 즉,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를 위반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설정한 시간 프레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정의한 패턴을 따르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반 사항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프로토콜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위반된 모든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사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피드백이 제공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즉 특정 단계의 누락 여부, 시간 초과 발생 여부, 처리 단계가 올바른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여부, 또는 특정 단계가 너무 많이 반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활용하여 특정 위반 사항의 데이터로 한정한 후 타임라인 뷰 등의 분석 기능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능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프로세스 실행의 미래 상태 변수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했을 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예측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에서는 RPA와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 직원들 재교육 등 우리가 투입하는 모든 노력들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정해 볼 수 있으며, 이전에 살펴본 히스토그램을 활용하거나 단순히 이 단계를 자동화하면 50% 빨라진다고 가정해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프로세스 실행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단계를 가속화했더라도 병목 현상이 이후 단계로 이동하기만 하고 전체 처리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 각 단계에 할당되는 리소스 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의 대기 시간과 전체 처리 시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면서 각 시나리오 간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평균 처리 시간, 최소 최대 시간 등 다양한 통계값뿐 아니라 리소스 수와 처리량 기준에 따른 비용 분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 사정인 수를 2명, 10명, 15명을 투입했을 때 각각 대기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자동화 수준과 리소스 배분을 각 단계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은 귀사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솔루션으로 최소의 투자비로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비사의 타임라인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타임라인 한국 총판인 투비웨어 영업부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